안녕하십니까. 취업이 잘 되는 사람의 특성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8개의 기업에 동시에 합격한 자소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TV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자, 취업이 잘 되는 사람, 제가 이 판단을 갖다가 어떤 그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렸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오늘 얘기는 취업 자체만을 두고 판단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다시 말해 성공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 후 성공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모든 미천이 투자되는 일이지만 취업 자체만은 일시적인 요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이 판단은 어떤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는 어떤 계기가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을 때의 판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첫인상이 좋은 학생이 취업에 성공하더라, 또는 말 잘하는 학생이 취업에 성공하더라, 이런 식의 지극히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판단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에 대해서 밝힌 글이나 자소서, 1분 스피치, 이러한 분명한 근거를 통해서 평가했다는 점을. 자, 어제 저녁에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 전화벨이 울리자 그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아, 그래. 누구누구야. 잘 있었어? 요즘 학교 잘 다니고 있지? 아니요. 저 취업했어요. 뭐? 언제? 아, 9월 달이니 벌써 석 달째래요. 그래? 어디 들어갔어? LG 계열 회사인 어디에요? 그래, 참 잘했구나. 어제 통화한 학생은 폴리텍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 지난 학기에 과대를 맡았던 누구누구였습니다. 그 학생과 첫 대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너무도 당당한 자세, 호감형 얼굴, 무슨 말을 해도 시원시원하게 답하던 올 3월 초 때 제가 그 학생에서 받은 인상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학생과 학과 외유 일로도 잦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올 4월에 포스코에 합격했다가 면접에서 탈락했고 현대오일뱅크에도 서류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이 최종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저는 너는 반드시 좋은 회사에 합격할 테니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원해라 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폴리텍 학생들은 1학년 2학기 때부터 기업에 입사 서류를 넣기 시작해서 2학년이 되면 아주 활발하게 입사 지원을 합니다. 1년만 다녀도 경력을 인정해줘서 기사 자격의 요건이 되고, 제가 이 학생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그냥 느낌으로도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런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경험치를 통해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무한 긍정성, 자신감 넘치는 태도,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대화 능력, 이런 것들은 분명히 면접 때 빛을 발하기 마련이죠. 왠지 주춤거리고 뭐든 시키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고 밝지 않은 낯빛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기라는 것은 대단히 힘든 노릇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상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타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온 사람은 설령 자신에게 조금 불리한 말을 해도 그러한 난관을 부드럽게 뛰어넘는데 그것은 자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한 학기에 한 학생의 글을 학생당 13개를 요구합니다. 먼저 첫 시간 수업에는 영화를 본 다음에 그 영화와 관련된 과제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편지 쓰기인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 10개의 사건을 쓰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글을 쓰게 하고 어떤 학생을 보면 그 학생의 삶의 궤적이 그려지고, 그리고 그 학생의 평소 모습에 대부분 그대로 투영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소 태도와 지내온 삶과의 함수관계가 대부분 학생들에게 나타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상황에서 그 학생이 쓴 자소서를 읽게 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지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학생에 관한 프라이버시도 철저하게 지켜지죠. 그래서 제가 자소서를 쓸 때도 학생들의 인적사항은 전혀 드러나지 않게끔 배려를 한 것이고, 제 책에 실린 글 하나하나는 학생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싫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 학생이 합격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결과가 좋은 회사 취업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더욱 결정적인 것은 그 학생에 대한 느낌이나 인상만이 아닙니다. 그 학생이 가진 삶의 진정성이 잘 드러나는 에피소드, 저는 이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한 좋은 회사 합격은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 책 유비무한 퍼펙트 자소서라는 책인데요. 2017년도 신화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다수 기업의 동시 합격한 자소서의 비밀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위 책에 339쪽에서 358쪽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피드백해준 학생들 중 어떤 학생은 8개 기업을, 그리고 어떤 학생은 5개 기업을, 그리고 어떤 학생은 4개 기업에 동시 합격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학생들 자소서를 갖고 있으며 이 자소서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이처럼 많은 기업에 동시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위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입니다. 8개의 기업을 동시 합격한 합격 자소서는 도대체 어떻게 써진 글일까요? 자, 먼저 이 학생은 8군데 기업에 동시에 합격한 경우인데 전기안전공사를 갖다가 2회에 걸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화학, CJ제일제당, LG 서브원, SK이노베이션, 한전 KPS, 수자원기술, 휴비스 등입니다. 자, 이 학생이 합격한 기업들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죠. 많은 학생들이 한 개의 기업에도 합격하지 못해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학생은 8군데를 동시에 합격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를 골라서 갔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도 참 그렇듯이 취업 후 3개 동안 부익부 빈익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렇게 여러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일단 성적은 거의 만점에 가까웠으며 전기과에서 과대를 맡아서 모든 교수님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학과 동기생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바로 인성 부분입니다. 여러 기업의 합격 자소서를 보면 이 학생의 장점은 저절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낭중지출하는 말이 있죠. 주머니 속의 송곳은 감춰도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다 송곳을 한번 감춰보십시오. 그대로 뾰족이 드러나죠. 자, 이 말의 뜻은 어떤 사람의 장점이 그냥 일부러 감춘다 하더라도 자주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사자성어가 이 학생을 두고 하는 말처럼 저는 들립니다. 이 학생은 폴리텍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은데 그 기업에서 이 학생이 보여준 태도가 바로 많은 기업에서 이 학생을 욕심내는 이유의 근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쪽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자소서는 이 학생이 쓴 자소서 일부입니다. 한국안전공사에 2016년도에 합격한 이 학생의 자소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해병대를 전역 후에 무슨 대학교에 복학해서 위그선 제작업체인 무슨 중공업에 취업하였습니다. 회사의 비전과 성장성을 보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급여가 1년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여 명의 직원들은 다 떠나고 저를 포함해서 단 5명만이 회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단순히 돈만 보고 들어왔다면 급여가 한 달이나 2달 지급되지 않았을 때 다른 직장을 구하여 퇴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은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느껴 남는 것을 택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이론과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고요. 또한 소방설비 기사를 공부해서 지금 필기 부분에 합격했고 현재 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정신과 끈기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입사하게 되면 누구나 인정받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을 보면 인성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성을 보완해서 회사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잘 표현되어 있죠. 이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음은 CJ제일제당 2016년도 합격 자소서 일부를 소개합니다. 자, 이 제목은 소제목이 위그선 바다에서 성공적으로 날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배로 가다가 바다 위로 솟구쳐 오르는 그런 것을 위구선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자, 무슨 중공업의 전장팀에서 근무할 때 위구선 제작에 성공하여 최종 점검 시 의장팀의 동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워터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각종 계측기구의 전원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하던 도중 점검 시간이 길어지고 퇴직 시간을 넘기자 일하던 의장팀의 동료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집에 갈 시간이니 그만하고 가자 라며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점검하지 못한 항목도 남아있었고 위구선의 특성상 자칫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있는 항목을 점검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자, 다음 쪽에서 봅니다. 자, 그 결과 선체 밑에 공기를 주입해주던 에어호스에서 구멍이나 바람이 새는 걸 확인하였고 팀장님께 보고하여 교체하였습니다. 다음날 위구선은 성공적으로 날아 시험 비행에 성공하였고 전 직원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회식 때 팀장님께서 시험 비행에 실패할 수 있었던 사항을 발견해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큰 보람과 짜릿함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CJ 제일제당에 입사해서도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기업의 사장이라면 이런 사람이 탐나지 않겠습니까? 인성, 전문성, 책임감 등이 이처럼 잘 표현된 자소서를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성장 배경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가정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땅한 직업이 없으셔서 새벽마다 공사장 일용직을 나가셨고 어머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 군대에 전역할 때까지 10년 이상 붕어빵을 구우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학생은 취업을 택했고 나중에 어디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일을 해야 했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전기 산업기사 자격증과 소방 설비기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고 폴리텍 대학에 들어와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가 자소서 강의 12번 동영상 파일에서도 강조했다시피 이처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스스로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의 삶이 레디메이드된 대기업 회장의 아들의 삶보다 훨씬 가치 있고 아름다운 법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학생의 자소서에는 이 학생의 아름다운 삶의 궤적, 발자취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의 진정성을 적절히 드러낸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책에는 아직도 나머지 5개 기업, 4개 기업 동시 합격 학생들의 사례도 소개되고 있으며 이 학생들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